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맹식입니다. 테슬라나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큰 하락을 보여줬을 정도로 지난주 금요일 또한 굉장히 힘든 하루였는데요. 지금 이렇게 S&P 500이 가고 있는 방향은 2002년 닷컴 버블 때와 꽤나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의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 또한 2002년 닷컴 버블 때와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우존스와 S&P 500이 계속 이렇게 흡사한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앞으로의 이러한 폭락 또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의 장을 정말 조심하게 바라봐야 하는 데이터는 아까의 데이터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빅스 지수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날의 빅스는 여기 하얀색 차트로 며칠 전까지 19에서 20 정도로 바닥을 갱신하였다가 S&P 500 주가가 맞으면서 조금 올라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파란색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빅스로 2008년과 지금 현재 빅스는 꽤나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빅스가 2008, 9년 때와 비슷한 흐름과 폭을 보여줄진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빅스가 상승하는 폭은 같진 않더라도 패턴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은 빅스가 이렇게 상승함에 따라서 S&P 500의 하락폭은 엄청나게 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S&P 500을 매우 밀접하게 추정하고 있는 스파이라던가 SPDR 또는 U-Pro 및 TQQQ와 같은 것에 대한 투자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보고 계신 자료와 같이 멤버십을 대상으로 한 텔레그램 속에서 장의 전반적인 상태라던가 앞으로의 장의 흐름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거시경제적 데이터를 매일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으면서도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을 분석을 하고 있고 투자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었음을 알리는 데이터가 나온다면 바로 이곳에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혹시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안전하게 장기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 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거시경제적 데이터가 나왔고 이제 드디어 가장 중요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CPI가 다음 주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13일인데요. CPI는 클리블랜드 페드에서 지금까지 예측을 제법 잘해주었고 19번 중 16번을 실제 CPI 데이터가 클리블랜드 페드에서 예측한 수치 이상을 보여줄 정도였습니다. 이번 클리블랜드 페드의 CPI 예측치는 7.5%이고 코어 CPI는 6.3%로 이번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예측치인 7.3% 대비해서 0.2%나 높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코어 CPI는 6.1%로 이 또한 클리블랜드 페드에서는 0.2% 더 높게 잡아 6.3%가 기대되고 있죠. 지금까지의 실제 CPI 데이터는 19번 중 16번을 클리블랜드 페드의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확률적으로 본다면은 비록 10월 달에는 클리블랜드 페드가 0.4%라는 엄청난 차이로 미스를 해주었지만 한 번 미스를 했다고 해서 이번에도 똑같이 미스를 하는 법은 없기 때문에 방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달에 클리블랜드 페드가 0.4%라는 큰 폭으로 이렇게 미스를 한 이유는 CPI를 구성하고 있는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CPI Urban Consumer Medical Health Insurance 때문입니다. 이 지표가 마이너스 4%라는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하향 조정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지난번 CPI 데이터에서는 클리블랜드 페드가 크게 미스를 하였으며 CPI가 크게 개선된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반영된 상태에서 클리블랜드 페드가 7.5%라는 이러한 예측치를 내세웠기 때문에 방금 보신 변수가 다시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CPI가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CPI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느낀 데는 바로 ISM Service Price Paid Index 때문입니다. 이 지표는 CPI에 있어서 lagging 지표가 아니라 앞으로를 보여주는 일종의 leading indicator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 지표에 있어서 70을 보여주면서 인플레이션의 페이스가 지난달 대비해서 아주 쬐금 이렇게 느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이번 CPI 결과는 지난달에 보여주었던 엄청난 개선의 모습과는 달리 그렇게 큰 이변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지표도 참고해 보겠는데요. 뉴욕 페드와 University of Michigan에서는 medium term inflation이 오히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들 또한 lagging indicator가 아니라 leading indicator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만큼 앞서서 보여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최근에 발표된 PPI 리포트에서도 음식에 대한 수요는 지난해 대비해서 15.5%나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보여준 13.2% 대비해서 꽤나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음식은 CPI에서 약 13.7% 정도를 차지합니다. 원유나 부동산보다는 적은 비중을 차지합니다만 13.7%라는 비중은 적은 비중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여러가지 데이터는 이번 CPI에 있어서 결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CPI가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은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떨어진 속도는 생각보다 느리며 바로 그 이유에서 연준은 높은 금리를 계속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은 그것은 다행스럽습니다만 안 좋은 시나리오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는커녕 그 자리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아틀란타 페드 스티키 12month CPI는 인플레이션을 6.51%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과거 지난 10년에 있어서 2.5% 정도를 유지시켜 주었는데 최근 6.51%까지 빠르게 올랐습니다. 참고로 이 지표는 6개월 정도 느린 지표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지표가 다시 하락하기까지는 최소 6개월은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지표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내려와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금의 연준 금리 정책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끈질겼던 시대는 바로 1970년, 80년, 그리고 90년대로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CPI보다 높게 금리를 측정하기 전까지는 도저히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말이죠. 연준의 금리를 의미하는 하얀 색깔이 CPI의 수치인 파란색보다 더 높게 올라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밑에 있는 빨간색이 의미하는 것은 연준의 금리가 CPI보다 높은 시대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 초록색은 연준의 금리가 CPI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CPI는 연준의 금리인 Federal Funds Rate보다 약 3.87%가 높은 상태입니다. 12월 달에 있을 FOMC 회의에서의 50bps 인상을 감안한다고 해도 여전히 7.7%가 아닌 시장이 예측치인 7.3%의 CPI와 비교를 해도 약 2.9% 정도 부족한 것입니다. CPI가 내려온 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연준의 최종금리는 높아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최종금리가 얼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끈질기게 자리를 잡느냐 마느냐입니다. 길게 잡히면 잡힐수록 이러한 기간과 같이 연준의 금리가 실제 CPI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금 현재 CPI는 7.7% 그리고 좀 덜 보수적으로 시장의 예측치인 7.3%가 된다고 쳐도 인플레이션이 오래 자리 잡게 된다면 연준의 최종 목표대인 2%대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연준은 지금 3.87%에 잡혀있는 금리를 5%도 아니고 5.25%도 아닌 이렇게 7.3% 이상 올라가야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CPI가 시장의 예측치보다 좋지 않게 나온다면 S&P 500은 3,750까지 떨어지면서 갭을 채울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S&P 500은 최근 하락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이러한 업트렌드의 밖을 벗어나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S&P 500은 이렇게 상승하는 Rising Wedge 패턴을 벗어나 Bearish Reversal 패턴을 만들어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난 10월달에 보여준 상승 랠리가 사라질 수 있으며 정말 안 좋으면은 3,585까지도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장은 결코 공격적으로 투자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수를 추종하는 투자라면은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5년 이상으로 지수 추종을 하면서 분할 매수를 꾸준히 천천히 해나간다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 6개월까지는 지수 추종의 경우는 여전히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위험한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펀더멘털이 강하고 저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한다면은 조금 더 즐겁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